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9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주는 추석 주간이네요. 시간이 너무 잘 지나가는 것 같죠.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서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편안한 길을 마다하고 험난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을 가려 하는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 그러나 그에 걸맞은 생활을 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많은 국민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견뎌내는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날로 심화되는 부익부 빈익빈으로 전체 국민 중 10% 정도의 부유층이 나라 전체 부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으며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해 2021년 1분기 말 기준 1760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7.9%로 가계부채가 한 해 GDP 수치에 육박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생활의 여유는커녕 빚더미에 올라가 있는 것이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이며 출생률은 작년 합계 출산율이 0.84명으로 떨어지면서 최저 신기록을 갱신하며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안 낳는 나라로 수년째 최저 수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노인 인구는 갈수록 늘어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가 문제될 뿐 아니라 당장 노인 부양 문제와 생산 가능 인구 감소로 인한 심각한 경제 문제를 내포한 역삼각형의 인구 구조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한창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며 패기와 용기로 사회에 도전장을 내밀어야 할 청년 세대는 연애와 결혼, 출산, 취업, 내 집 마련, 대인관계까지 포기한 육포 세대가 된 지 오래다. 물론 국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최근 엄청난 국가 예산을 복지와 저출산 분야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직 망국적 저출산 문제와 청년들의 육포 문제가 해결되거나 국민의 부채가 줄고 살림살이가 나아졌다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다. 국내외적으로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으며 실업 문제는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안보나 국방 문제 또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북한은 근래에 핵무기 보유국이 되어 우리와 전력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전력 비대칭 상황이 발생했고,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다툼은 날로 격화되어 한반도가 언제든 전쟁터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총체적 난국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최일선에서 해결해야 할 정치권은 어떤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였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본다. 사실 나로서는 정치인들이 귀중한 시간에 국민의 고통과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른 정쟁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며 국리민복의 대의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을 두어왔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국회의원들은 2020년 기준 한 해에만 받은 세비가 1억 5천만 원이 더 되며 거기에 온갖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다. 그러나 아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법 하나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이다. 내가 만든 이 말은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다. 나는 그 누구를 개인적으로 비난할 생각은 없다. 다만 잘못된 정치를 말하고 잘못된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을 지적할 뿐이다. 국민의 삶을 살펴 그들의 생활이 나아지게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펼쳐가야 할 정치권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있음을 질타하는 것일 뿐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서 한 해에 거둬들이는 세금이 어느 정도 될까? 국가 예산은 나라 살림을 하고도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게 상당수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다고 본다. 그럼에도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지원금 외에 지금까지 국민에게 그 몫을 돌려준 적이 있었던가? 도대체 그 많은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는가? 나는 이미 30여 년 전에 오늘날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이 처할 상황을 미리 예견했다. 그리하여 내 능력과 지식, 동서양의 사상과 심오한 철학까지 동원하여 심사숙고하며 앞으로 닥칠 난제들을 인수분해하고 미적분하여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국민 앞에 제시하였다. 그것은 미구에 닥칠 수 있는 난제들을 어떻게 하면 미연에 방지하고 해결하며 국민이 어떻게 하면 빈곤과 생계 문제의 고민에서 벗어나 안정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리고 생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강제적인 일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좀 더 차원 높은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자문과 고민 속에서 나온 나의 답변이며 결론이었다. 말하자면 그것은 국가와 민족의 희망찬 장래를 보장하기 위한 계획이자 국민에 대한 나의 애틋한 사랑의 산물이었던 셈이다. 또 거기에는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풍부해진 부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존 공영 사회를 실현시키려는 나의 철학이 담겨 있다. 이러한 방안이 실현되면 우리나라는 중산주의 국가가 될 수 있다. 중산주의란 모든 사람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경제 이념이자 사회경제 체제이다. 빈민층이 없이 모두가 최소한 중산층이며 그 이상의 생활도 얼마든지 가능한 사회이다. 그리고 이 중산주의 체제야말로 내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에 실현시켜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나의 뜻이고 목표이기도 하다. 일부에서 오해하듯이 나의 일단의 방안들은 국민배당금제, 결혼수당 지급 등 몇 가지 방안만 보면 퍼주기 정책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인기를 끌기 위해 아무 대책 없이 퍼주는 포퓰리즘 방안이 절대 아니다. 그 방안들은 우리나라가 마주하고 있는 난제들을 풀고 진정으로 국리민복을 이루기 위한 것들로서 개인의 사리 사욕이 개입되는 포퓰리즘과는 차원이 다르다. 또 우리나라는 이미 국민에게 그만한 돈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이다. 정치인들이 바로 서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 사람들이 낭비나 누수 없이 나라 살림을 잘하면 얼마든지 주인인 국민에게 국가 수익을 나누어 줄 수 있다. 나의 방안들은 단지 권력 장악만을 목표로 하는 대책 없는 인기 영합의 퍼주기가 결코 아닌 것이다. 여파도이수란 말이 있다. 파도는 물에 의지하여 일어난다는 말로 물이 없으면 파도가 칠 수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돈을 벌고 누군가 부자가 되는 것은 국민이 기업이 만든 제품을 사주기 때문이며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이 없다면 누가 기업을 일으킬 수 있으며 돈을 벌 수 있겠는가? 따라서 부를 얻은 사람은 그 부를 가능하게 해준 국민과 나누어야 마땅한 것이다. 국민 모두를 중산층 이상으로 만들어주는 방안은 바로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기본 철학으로 만든 방안이다. 오해하는 것 중 또 하나가 그러한 방안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제도라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러한 방안은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주식회사와 주주의 관계로 설정하고 국가의 재산을 주주인 국민의 것으로 규정한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총재산 7경원 정도를 국민의 수 약 5천만 명으로 나눈 14억 원가량의 지분을 국민 한 사람이 가진 것으로 산정한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세금 등 국가 경영의 수익금에 대해 배당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명실공히 국민이 국가의 완벽한 주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방안이야말로 국민 주권의 민주주의로 치면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그러한 방안은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며 민주주의의 완성판이라 할 수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자본주의의 폐단인 부익부 빈익빈을 해결하여 자본주의를 완전한 체제로 완성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며 누구든 노력 여하에 따라 기본적으로 보장되는 중산층을 넘어 더 많은 부를 획득하는 것도 가능하게 해준다. 또한 세금을 많이 내어 그러한 방안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해주는 부자들을 사회가 존경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도 함께 가동하게끔 되어 있다. 사회 경제적 개념인 중산주의를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신정주의이다. 신정주의는 대우주를 관장하는 신의 화신체인 신인이 공의를 실현하는 정치이다. 신정주의야말로 말이나 글로만의 형식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국민을 나라의 진정한 주인으로 대접하는 정치 체제이며 공존 공영의 공의가 실현되는 정치로 신정주의 체제에서 모든 국민은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구가할 수 있다. 한 국가나 전 세계 경제 수준을 보았을 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이 되는데도 부의 분배 시스템이 잘못되어 국가나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안에 양극단의 생활상이 나타나는 것은 공존 공영을 벗어난 것으로 공의가 실종된 모습이다. 이를 바로잡아 모두가 공정공영할 수 있도록 공의를 세워 나가는 것이 바로 신정정치이다. 내가 마련한 1단의 방안들은 많은 오해를 받아왔으나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던 탓도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내 방안과 같은 과감한 핵심 정책으로 국가와 사회에 혁명적인 변혁을 도모하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도저히 중첩된 난제들을 해결할 길이 없다. 정부도 정치인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지만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된 대책조차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앞서 확인한 바 있다. 다급해진 정치인들이 내 방안들의 한두 가지를 모방해서 시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물론 그것도 아주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다. 그러한 나의 일련의 방안들은 전체가 하나의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시스템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 일련의 방안들이 함께 시행되어야 부작용이 생기거나 막힘없이 모든 문제가 차례로 풀리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면서 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나아가 극대화될 수도 있다.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 갈등, 빈곤, 청년 세대의 육포, 망국적 저출산,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고령 사회와 노인 부양, 가계부채, 실업, 기업 환경 악화, 자살, 지역 간 및 노사 간, 남녀 간 갈등, 교육, 안보, 군대, 국민 건강, 재원 확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 변화에 이르기까지 모든 문제가 나의 일단의 방안들이라는 하나의 그물로 다 해결되도록 완벽하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앞으로 그 누구든 이와 같이 통합적이고 혁명적인 방안들과 같은 과감한 대핵신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결코 이 나라를 살리고 우리 민족을 보존하며 국민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나는 왜 편안하고 즐거운 길을 마다하고 외롭고 힘든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을 택하고 있는가? 이유는 딱 하나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고루 잘 살게 하고 잘못된 정치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을 편안하게 하려는 내 삶의 목표와 이를 이루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세계의 지도자가 되어 세상을 편안하게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받아들였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나는 그 목표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처절하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경야독, 형설지공으로 학교 공부 외에 사서오경의 유교 경전을 공부하고 불경과 성경 등 종교 경전과 법과 정치, 경제 철학 등을 섭렵해 온 것도 모두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을 얻기 위해서였다. 나의 목표는 작게는 우리 국민의 고통을 해결하고 우리나라를 인류 국가로 만들고 크게는 나와 우리 한민족을 통해 세계 모든 사람이 기아나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돈 걱정 없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나는 배고픔의 고통을 처절하게 겪어본 사람으로서 이 지구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현실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세계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지구 한쪽에서는 가격 폭락을 우려하여 남아도는 식량을 바다에 던져버리는가 하면 향락과 사치에 열을 올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우리 국민 중에도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 현실에서 한 해에 술 소비에만 8조 원가량으로 돈을 쓰고 있다. 같은 지구촌에서 빚어지는 이 극명한 대비, 비인도적인 상황을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는가? 전쟁의 참화는 또 어떤가? 우리도 6.25 전쟁을 겪었지만 전쟁의 참상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전쟁의 불길이 휩쓸고 간 거리에 맨몸으로 뛰쳐나온 어린 소녀의 사진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망망대해를 떠돌다 배가 난파되면서 싸늘한 죽음으로 바닷가에 떠밀려 온 난민 소년의 영상은 또 어떤가. 환경 문제는 더 심각하다. 미세 플라스틱을 먹고 기형이 된 물고기들, 온난화로 하얗게 죽어가는 산호들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 지구촌의 오염과 환경 파괴는 지구 자체의 종말을 불러오는 재앙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세계 지도자도 세계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고 나선 적이 없다. 오로지 자국의 안전과 자국민의 이익만이 그들의 관심사이다. 전쟁을 위해 만드는 무기 비용이면 전 지구인이 100년을 먹고도 남을 식량을 살 수 있다. 지구 환경에 대해서는 간간히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내고 선언문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국가는 많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이러한 위기 상황은 정신사적, 물질사적, 환경사적, 총체적 위기이다. 나는 이러한 난세의 위기 속에서 한민족이 사는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 국가, 가장 행복한 국민이 사는 나라로 만든 이후 더 나아가 지구촌이 처한 처참한 현실과 모든 위기를 깨끗이 해결하고 온 세상에 공정공영의 공의로운 세상을 이루어 나갈 생각이다. 이것은 한낱 허황된 꿈이 아니다. 세계를 미국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와의 관계처럼 연방 형태로 통일시키고 세계 각국이 공동으로 지구촌의 기아나 전쟁, 환경과 같은 난제를 해결해 갈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것이 내가 편안한 길을 버리고 험난한 국가 최고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려는 이유이다. 끝으로 그간 지난하고 드라마틱하기도 했던 구비구비 내 삶의 역정에서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하여 주고 오늘의 이 자리에 서기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나를 낳고 산 후 통과 세상 사람들의 오해 속에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나의 어머니, 그리고 나에게 소명이 담긴 허경영이란 이름을 주어주시고 세상에 좋은 일을 하려다 좌우 이념 대립의 희생물이 되어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께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책을 바친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출판사 관계자들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8월 19일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하늘궁에서 허경영. 네, 오늘은 난세의 영웅 허경영을 아십니까? 서문을 읽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허경영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복 짓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경영, 허경영, 허경영.